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인문학 살롱의 유혜선입니다. 이번 시간에도요, 나를 채우는 그림 인문학, 제 책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들 그림 인문학입니다. 여러분들 인문학이 어려우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문학을 어렵게 이렇게 느끼는 이유는요, 문사철이다. 너무 문학과 역사와 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접근을 하니까 참 인문학에 대해서는 거리감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전공 자체가 경영학이고 또 교육학이고 또 뭐 정치철학이고 하기 때문에 많은 지식을 통틀어서 결국은 사람에 대한 본질에 대한 이해더라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림 인문학에서 40개의 그림을 어떤 미학적이라든지 미술사적으로 또는 뭐 어렵게 철학적으로 접근하지 않고요. 이 그림이 우리 생활 속에 주변에서 느낄 수 있는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또 우리 사람들의 생활을 한번 깨뚫어보는 그리고 그런 거를 같이 한번 끄집어내서 이야기해보는 그런 의미에서의 이제 인문학을 그림 인문학으로 제가 했습니다. 그림과 또 어떤 우리 삶 주변에서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공감대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쉽게 우리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썼는데 이 강의를 듣거나 또 이 책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같이 나누면서 생각하면서 하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두 번째 테마입니다. 자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아.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우리 인간은 다 뭐 잘 살든 못 살든 크든 작든 간에 많은 그 시대적인 어떤 환경 속에서 흔들리면서 살고 있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 누구나 다 조금씩은 흔들려가면서 산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1주차입니다. 제임스 앵소르의 나는 어떤 얼굴인가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임스 앵소르의 가면에 둘러싸인 자화상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떤 얼굴이 나일까? 정말 다양한 얼굴에 가면들이 정말 각기각색의 자기 표정을 내면서 뭐 행복해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오히려 가면 속에 숨어있는 본질적인 사람은 좀 편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의 어떤 진짜 모습을 감추니까. 근데 그런 거 때때로는 필요하죠. 우리가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합니다. 자기 연출, 자기 처세술. 현대인들은 다 조금씩 그런 게 있는데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얼굴을 가리고 마음을 숨기고 이런 가면들, 다양한 가면을 쓰면서 좀 편안해하고 이렇게도 합니다. 근데 이런 어떤 온갖 표정에 있는 가면들에 포효돼 있으면서 이 중앙에 있는 남자, 이 사람은 가면을 안 쓴 것 같아. 민낯이잖아요. 예, 민낯이고 아주 또렷한 눈동자. 그 다음에 빨간 모자. 나는 가면을 안 써. 하면서 자기 자신을 굳건한 의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마치 뭐 예수님처럼 순교자처럼 이렇게 자기 자신을 단단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왠지 불안해 보여. 왠지 불안하고 초조해 보여요. 가면을 안 쓴 사람이 더 불안하고 초조해 보이고 화려한 가면 뒤에 숨어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편안해 보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세요? 차라리 가면을 써라. 지금 이 순간에 맞는 너의 가면을 써라. 그럼 너도 쓰고 가면을 쓰다 보면 우리 인간관계에서 정말 사람들은 다양한 가면을 쓰죠. 어떤 얼굴이 내 진짜 얼굴이고 어떤 모습이 나의 진짜 모습일까?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성이나 진실한 관계는 어떻게 맺어질까? 그리고 그 관계는 영원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나 다 이런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자, 제임스 시드니 앤소르. 이 그림의 작가인 앤소르는요, 잉글랜드 아버지와 벨기에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이 앤소르의 어머니가 시장에서 가면을 파는 그런 가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엄마가 그런 가게를 하고 있으니 아들은 이제 그 가게를 봐주기도 하고 가게 놀러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가면을 파는 가게에서 이제 이렇게 쭉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모습이 참모습일까?
가면을 쓴 모습이 진짜 모습이 아닐까? 그리고 가면을 쓰면 좀 편안해지잖아요. 자기 본 모습이 감춰지니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익명성으로 온갖 추악한 일을 자행하는 인간의 어떤 굴절된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이 앤서르는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불안과 공포가 빚어내는 인간의 이중성, 이런 거를 일찍 알아버린 거죠. 인간에 대한 이중성, 저 뒤에는 뭐가 있을 거야. 예. 가면이 또 다른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1885년부터는요, 이 앤소르는 그림에도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가 있잖아요. 해골이라든지 유령이라든지 뭐 이상한 요상한 가면을 쓴 뭐 이런 소재로 한 그림을 제작했을 정도로 괴기한 이미지, 그런 환상, 이런 이미지를 닮은 그림을 그리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자기 분야가 된 거죠, 그죠? 예. 슬프고 기괴한 가면을 쓴 사람들을 통해 타락한 인간의 모습과 그들이 느끼는 공포를 철학적으로 표현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앤소르의 가면에 둘러싸인 자화상을 보면은 참 여러 가지 철학적 메시지를 우리한테 느끼게 하죠, 그죠? 나는 어떤 얼굴일까? 저 사람의 진정한 모습은 어떨 것인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질문하게 하고 또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 그럼 나는 오늘 또 어떤 가면을 써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가면이라고 생각하면은요, 페르소나와 이미지 메이킹, 이 두 단어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뭐 어떤 상황에 따라서 용어가 같은 용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적절한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 이 분석 심리학자 칼 구스타프 융은 이런 어떤 가면을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내 자신의 모습과 또 다른 자신의 모습. 그러니까 인간은 한 모습일 수 없다는 거죠. 다양한 다면체의 모습을 하고 살아가는데 그런 다양한 모습이 페르소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페르소나라는 말은요, 사회에서 요구하는 도덕이나 질서, 의무를 따르는데 굉장히 억눌림이 있거나 조금 뭐 피하고 싶거나 이런 때가 있지 않아요, 그죠? 근데 자기 자신의 본성을 감추고 실제 자기 모습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가면이다, 페르소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페르소나, 가면은 내가 직접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나의 표현이나 나의 능력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더 잘 표현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최근에 우리 그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이 이런 말을 했죠. 배우 송강호는 나의 페르소나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표현하는 것을 나보다 더 잘 표현해주는 또 다른 나다. 그래서 송강호는 나의 페르소나다. 그래서 가면은 내가 쓸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서 대리로 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페르소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심리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우리 현대인들의 어떤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다양하게 대변을 하고 있는데요. 현대인은 또 이런 말 하죠. 이미지 메이킹이다. 내가 어떤 자리에 어떤 그 TPO라 그러죠.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나는 어떤 이미지로, 우리 장례식장 갈 때는 검은 상복을 입고 가야 되는 게 도리잖아요, 그죠? 내 못이다 이래가지고 장례식은 막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나타나는데 이건 도리가 아니잖아요. 이럴 때는 적당한 이미지 메이킹으로 자기 연출을 해줘야 되죠. 이게 일단 예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현대인은 이런 이미지 메이킹, 자신이 세상에 보이고 싶은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적절하게 메이크업, 이미지 연출을 할 수 있어야지 그것도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변하는 우리 인간들의 마음, 그죠? 다면체적인 인간이죠. 네, 수시로 변하는 이 마음을 보여주고 싶을 때가 있고, 보여주기 싫을 때가 있고, 또 보여주지 말아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또 적당하게 가면을 쓰고 이미지 메이킹을 해줘야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위가 어느 정도여야 되느냐. 너무 과장되면은요, 그 사람의 진실성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가면을 벗고 내 얼굴의 모습이 어떨 때는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편안하기 위해서 가면을 쓰기도 합니다. 가면을 쓰고 벗는 것이 현대인들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후배는요, 이렇게 자기를 이미지 메이킹해요. 자기는 굉장히 행복하고 모든 남성들로부터 사랑받는 행복한 여인이다. 행복한 여인의 주인공이다. 라고 이렇게 이미지 메이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워낙 표정이 좋고 또 뭐 아주 그 매너도 좋고 하기 때문에 부럽다. 어떤 모임이 있거나 어떤 그 단체에 이런 데 모임이 있으면은요, 항상 나타날 때 남자가 차를 탁
태워서 우리들 앞에서 딱 내리는 모습을 보이게 해요. 여러분들 남편도 한두 번이지, 또 친구도 한두 번이지, 아들, 자녀들도 여러분들이 원할 때마다 태워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매번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을 우리 친구들이나 모임에 있는 사람한테 보여주면서 자기를 그렇게 이미지 연출을 해요. 그리고 모임이 끝나거나 이제 자리가 파했을 때는 자기를 모셔가는 모습으로 이미지 연출을 합니다. 근데 그것들이 이제 그 진실이라는 것을 놓고 볼 때 가면은 벗겨지게 마련이잖아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렇게 행복한 여자가 아니다. 굉장히 어렵고 불행한 그런 여자이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 신뢰를 잃고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예, 떠났습니다. 어느 장소에서 또 모르는, 우리가 모르는 어느 장소에서 또 자기를 이미지 마이킹을 화려하게 하겠죠. 그죠? 어쨌든 그 여인은 우리 곁에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진실과 가면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가질 것인가. 세련된 가면을 쓰면 그 순간은 완벽할 수도 있지만 그게 거짓이거나 진정성이 없을 때는 그들은 우리 곁에 없고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마 적절하게 다양한 가면을 쓴다 하더라도 민낯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터놓을 수 있는 진정한 인간관계가 때로는 너무 그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가면을 지금 쓰고 계신가요? 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문학살롱의 유혜선입니다. 자, 우리 제임스 앤소르의 가면에 둘러싸인 자화상, 이 그림을 보면은요, 정말 우리 현대인들은 누구나 다 아주 적절하게 자기를 적절하게 숨기기도 하고 자기를 적절하게 이렇게 연출을 하면서 이미지 메이킹을 하면서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면서 살고 있죠. 진실과 가면 사이에서 나는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 나는 어떤 얼굴일까? 하는 그런 궁금증을 나타내게 합니다. 정말 다양한 어떤 표정의 가면들 속에서 우리는 현대인들은 주변 사람들의 어떤 진정한 모습을 읽지도 못하고 못한 채 그냥 이 모습만 보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 또한 나 스스로도 이런 가면을 적절하게 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가면을 쓰지 않고 이렇게 민낯으로 독자적으로 딱 나는 가면을 쓰지 않아. 나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는 민낯이야.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그 눈빛은 굉장히 불안해 보입니다. 이럴 때는 이런 말을 하고 싶죠. 차라리 좀 가면을 써라. 그죠? 어떨 때는 적절하게 가면을 써주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예의일 수가 있어요. 그게 또 연출일 수도 있고 매너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례식장에 가는데 화려한 옷을 입고 나타나면 그거는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슬픈 표정의 가면을 적당하게 쓰면서 상대방에 대한 애도의 표시를 하는 것이 이것이 예의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실과 가면 사이에서 어느 것이 나의 모습인가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막 수십 번 변합니다. 하루에도. 그러니까 그런 변하는 모습을 상대방에게 일일이 보이면은 상대방도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적당한 이미지 연출을 하고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또 다른 나의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포지셔닝을 하면서 보여주기는 합니다만은 이런 나의 또 다른 모습, 나의 페르소나, 나의 이미지 메이킹, 나의 연출, 이런 연출 사이에서 나는 진정으로 내가 보이고 싶은 나의 본 모습은 무엇일까? 나는 어떤 얼굴을 하고 살고 싶은가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하는 그런 그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 여러분들을 표현하고 싶습니까? 네, 감사합니다.